혹시 냉장고에 있던 요거트 드셨어요? 그거 양저주로 만든 거라 좀 비싸서요. 유기농이라 한 개 2만 원이 넘어서. 엄마가 저희 집 물건을 허락 없이 드시면 애들이 보면 뭐든 그냥 집어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요거트 하나 먹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니? 이젠 아이들 버릇 될까봐 나한테 어떻게 맡기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든을 앞둔 윤희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 소연과의 이야기죠. 언젠가는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서운함과 거리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습관이 되면 희자 씨는 곤란하잖아요. 손주의 양육을 도우며 딸의 삶을 함께했지만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반복되는 부탁과 무심한 말들 속에서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작은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그런 틈을 견디며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을 말하며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심스레 용기를 내고 싶은 한 딸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희자 씨는 여느 때처럼 오후 수업을 마친 뒤 커다란 머그잔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베이킹 교실의 창문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었고 창가에는 손수 기른 로즈마리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늘 이렇게 혼자만의 차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고 노년의 하루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오자 딸 박소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모처럼 걸려온 통화에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지만 화면에 뜬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희자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 아래로 깊게 들이운 다크서클, 메마른 입술, 그리고 억지로 짓는 듯한 어색한 미소. 엄마, 나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딸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전잘 손주들이 지내죠. 뒤에서 괜찮아요. 소란을 피우는 얘들아, 소리도 하지 마. 잠시 왜 그래? 들렸으나 잠시만요, 엄마. 나중에 금세 전화 화면은 드릴게요. 꺼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희자 씨는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저렇게까지 지쳐 있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눈치챘을까 싶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딸은 항상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낸다고만 말했기에 더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희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결국 새벽녘 메모지에 도시락 반찬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희자 씨는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조용히 소연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 앞에 반찬 들여놨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지 그냥 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오늘도 힘내서 보내야지. 엄마도 화이팅! 희자 씨는 문자로 답을 보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아이들도 걱정되고 너 얼굴도 어제는 안 좋아 보이더구나. 아픈 건 아니지? 그 문자 하나에 소연은 한참이나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통화가 걸려왔고 목소리 끝이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도 일인데 나 진짜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 애들 얼굴도 눈에 안 들어올 만큼 정신이 없어. 내가 젊어서 버티는 거지 더 나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나아진대? 그 말을 들은 순간 희자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괜찮지 않은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맞벌이하는 딸에게 괜찮다는 말은 자존심이었고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구조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무 힘들면 아이들 내가 좀 봐줄게. 엄마 집으로 데려와. 퇴근할 때까지만 맡기고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해. 잠은 못 자도 아이들은 웃게 해줄 수 있으니까. 소연은 입을 열려다 말고 눈 감아 불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나 요즘 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말에 희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니까 도와주는 것이고 엄마라서 말없이 버텨왔던 것이니 지금이라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 희자 씨는 거실에 앉아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목록을 적었습니다. 크레파스, 공룡 스티커, 수채물감. 오래전 손주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분주해지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긴 그림자가 되어 돌아올지.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시작이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줄은 말입니다. 희자 씨의 거실 시계는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베이킹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사뭇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6살 손자 유준이가 배낭을 메고 뛰어들어왔고 그 뒤를 4살 손녀 유진이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딸 소연은 미안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가방과 옷가지들을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회사에 보고가 있어서요.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데리러 올게요. 밥은 아침에 대충 먹였는데 간식 좀 챙겨 먹여야 해요. 요즘 워낙 잘 먹어서 배고프다고 할 거예요. 희자 씨는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고 아이들은 마치 놀러 온 듯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조로웠으나 곧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는 소연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할머니 고프다며 배고파요. 칭얼거리는 소리에 희자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를 데워 아이들 식판에 담으며 괜찮다, 엄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어느새 주중 대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희자 씨의 수업 일정도 줄어들었고 수강생들에게 수업 연기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퇴근하며 희자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녁까지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승진평가 기간이라 야근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대신 주말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희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저녁 먹이는 것까지 하면 되지? 그날 밤 희자 씨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글펐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난 뒤 조용한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이러다 내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아주 조용한 작고 흔들리는 의심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자 씨의 작은 교실, 창문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한 시간, 평소보다 한참 이른 시각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직 커튼도 걷지 않은 채 거실로 나온 희자 씨는 초인종 앞에 서 있는 딸과 손주들을 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오늘은 회의가 오전 9시인데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랑 안 맞아서요. 들어가는 시간까지 진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소연은 급하게 말을 쏟아내며 아이들의 가방과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희자 씨는 대꾸 없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 아이들이 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 탓에 졸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들어오는 손주들의 모습이 희자 씨의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힘들긴 했겠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오전 수업 준비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죽 도구와 재료들, 그리고 오늘 새로 등록한 수강생의 이름이 적힌 명단. 하지만 희자 씨는 수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소파에 드러눕고 유준이는 배가 고프다며 울먹였습니다. 결국 희자 씨는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클래스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대 보강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베이킹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늦게 도착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대신 이번 주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갈게요. 이혼은 했어도 손주들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엄마도 쉬셔야죠. 요즘 애들하고 저 때문에 피곤하시죠? 그 말에 희자 씨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어느새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주말에 반찬 좀 넉넉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도 애들 챙기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네요. 식재료는 쿠팡으로 보낼게요. 엄마 손맛 좋잖아요. 나 엄마 반찬 먹고 싶어.
희자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다음날 아침 택배로 도착한 냉장 박스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유기농 채소와 닭가슴살, 분류된 조미료까지. 박스를 보는 순간 희자 씨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을 만드는 손길은 무거웠습니다. 그릇에 담긴 삶은 브로콜리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인가? 아니면 조용한 가사도우미인가?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부엌 불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녀는 자신을 밀었습니다. 희자 씨는 늦은 오후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을 느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다 지쳐 낮잠에 든 사이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익숙한 피로와 낯선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소연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든 거 알죠? 그래서 말인데 평일에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그냥 애들이랑 저 엄마 댁에서 평일에는 지내면 어때요? 그 말에 희자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돌봄이 아닌 생활의 일부를 내어달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회사에서 가깝잖아. 여기까지 매일 출퇴근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소연은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이랑도 가깝고 엄마도 바로 챙길 수 있으니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물론 엄마가 괜찮다면요. 희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수업도 있고 내 생활 리듬이 있으니까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함께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소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눈동자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실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를 빼앗은 기분,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그날 밤 희자 씨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달력을 펼쳤습니다. 베이킹 수업이 있었던 날들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빈 날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딸을 도와주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시간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음 날부터 이전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을 때에도 표정이 엄마 저희 무겁고 왔어요. 감사 인사도 가볼게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대화는 실용적인 내용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유진이 기침했어요. 유준이 도시락에 당근은 빼주세요. 오후엔 재우지 말고 놀려주세요. 희자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했고 딸을 걱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희자 씨는 그날 밤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희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딸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는 회사 감사 준비 때문에 바빠질 거라며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식재료는 이미 주문해뒀고 오전 중으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커다란 택배 박스 2개가 도착했고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유기농 식재료들과 양념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무표정하게 박스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문득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점심 무렵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오늘따라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진이 낮잠 재우지 말고 바로 놀려줘요. 유준이는 내일 체험학습 있어서 가방 미리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에 있는 장조림도 꺼내놔주세요. 애들이 그거 좋아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있죠? 희자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대화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전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온 희자 씨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요즘 들어 무거운 펜을 들고 나면 손목이 저려왔고 저녁이면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손주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내 놀았고 희자 씨는 설거지를 마친 후 텅 빈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반찬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순간적인 이번엔 도시락도 생각이 좀 입 밖에 나오려 부탁드릴게요. 했지만 삼켰습니다. 애들 거는 제가 그 미리 순간 반찬만 만들어 희자 씨는 놓을게요. 아주 짧은 꺼내서 침묵 끝에 도시락에 고개를 담아만 끄덕였습니다. 주시면 돼요. 딸의 말은 더 그냥 이상 만들면서 조심스럽지 바로 않았고 담아버리지 그러니. 감사를 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힘들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고 희자 씨는 그것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 정리를 마치고 커튼을 걷은 희자 씨는 창밖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전등 아래 그림자진 식탁도 그녀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은 매일 같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희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늦게 잠든 탓인지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리고 부엌 의자에 앉았지만 그 온기는 마음속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희자 씨가 손주들을 돌보러 딸의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이 오전 외근과 오후 회의로 종일 집을 비운다고 했기에 이번만큼은 아이들 집에서 편하게 돌보는 게 낫겠다며 이번엔 엄마가 너희 희자 집으로 씨가 갈게. 먼저 제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이들과 놀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간식도 챙기고 낮잠도 재우고 저녁 준비까지 마쳤을 무렵 희자 씨는 문득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던 희자 씨의 눈에 냉장고 안쪽에 놓인 유리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산양유 요거트라고 적힌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 먹었는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희자 씨는 뚜껑을 열고 작은 컵에 덜어 한 숟갈 떴습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입 안 가득 퍼졌고 맛있네. 달달한 게 피곤이 좀 사라지는 오랜만에 것 같다. 마음까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빈 용기를 조심스레 싱크대 한쪽에 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즈음 현관문이 열리며 저 소연이 왔어요. 퇴근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온 소연은 아이들 상태를 확인한 뒤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싱크대 위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냉장고에 있던 요거트 드셨어요? 응, 애들 재우고 좀 지쳐서 먹었어. 왜? 먹다 남은 거던데 통 씻어서 재활용에 내놨다. 아,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거 양저주로 만든 거라 좀 비싸서요.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거든요. 유기농이라 한 개 2만 원이 넘어서. 소연의 말은 조심스럽긴 했지만 분명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은 요거트 먹은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거트 한 숟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뒤로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 물건을 허락 없이 드시면 애들이 보면 뭐든 그냥 집어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습관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희자 씨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락 없이라니, 집어먹다니, 그 표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지금 자신을 도둑이라도 보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며 보낸 지난 시간들이 그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거트 하나 먹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니? 이젠 아이들 버릇 될까봐 나한테 어떻게 맡기니? 오늘 이 말 잊지 않을게. 소연은 놀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한번 보고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희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윤희자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오랜만에 알람 소리 없이 깨어난 침묵 속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부엌에는 조용한 전기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만 울렸고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딸 소연의 번호였습니다. 짧은 문자도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이들 데려다 드릴게요. 희자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실 가운데 어지럽게 널려 있는 아이들 장난감을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랑이, 그림책, 색연필 통까지도 조용히 바구니에 담으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참 오랜만이네. 집안은 금세 정리되었고 더 이상 어지러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밀며 들어왔고 햇빛은 부드럽게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식탁에 앉자 문득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좋기도 했지만 그 안에 배어든 공백이 조금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소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오늘도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할머니 해서요. 유준이 왔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거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예민해서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희자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희자 씨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돌봐줄 수 없어.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는 내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소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얼굴엔 미안함과 후회의 기색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든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희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신을 향해 있었지만 그 따뜻함조차 지금은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먼저 돌보고 싶어. 너도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자 씨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엄마, 아이들의 우리 목소리가 어디가? 희미하게 할머니 집 안 가? 들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희자 씨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내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찾아온 정적은 그녀에게 아주 조금씩 평온함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희자 씨는 아침 산책을 마친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박 선생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르신 생활지원 봉사 오리엔테이션 있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희자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는 하루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의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나란히 앉아 교육을 듣는 동안 그녀는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과도 닿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벗이 된다는 것. 단순한 일이지만 그 속에 따뜻한 연결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복지관을 나서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목에서 작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소연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후로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해요. 그리고 저도요. 희자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이들도 너도 다 잘 지내면 좋겠네. 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린 뒤 조금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 얼굴만 봬도 될까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그리워해요. 요즘엔 엄마 얘기만 해요. 희자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주 아니면 괜찮아. 나도 애들이 그리운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은 아니야. 나도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야 하거든. 소연은 울컥한 듯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던 희자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딸의 엄마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더 많이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그녀는 비로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다짐이었고 고독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윤희자 씨의 새로운 계절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도와주는 것도 참고 넘기는 것도 처음엔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가 된 것 같아서요. 저도 알아요. 소연이 힘든 거. 애 둘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빠듯한 일인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차마더는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쪽이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죠. 매일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오늘까지만 참고 보자고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게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나도 나를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긴 싫어요. 더 해줬어야 했나, 더 참았어야 했나 자신을 다그치기도 싫어요. 그저 이 나이에 제 삶을 다시 그려보는 중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정답은 없는 거겠죠.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